일러스트 교육에 앞서서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입니다.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진 보정을 주 목적으로 기능이 갖춰져 있어서 사진의 정목 현상 혹은 굴절 현상 등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샵을 한다의 기능인 얼굴 보정 기능도 들어가 있죠. 참고로 어도비 포토샵의 포토샵 CC 2018 버전부터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처럼 눈, 코, 입을 자동으로 인식해 보정해주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포토샵은 사진을 변형해야 하는 모든 작업물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데, 특히 사진의 색감을 변형해야 한다던가 사진을 잘라서 붙여야 할 때는 무조건 포토샵을 쓰시는 게 편리합니다. 일러스트에서는 사진을 변형하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 배너, 달력 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토샵으로 작업하거나 포토샵으로 사진을 편집한 후에 일러스트로 작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창작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캐릭터, 로고 등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과는 다르게 사진 보정에 대한 기능이 거의 없고, 도형을 그리거나 자르고 합치는 기능이나 글씨를 도형으로 변형시켜 다루는 기능이 많습니다. 일러스트는 로고나 캐릭터를 만들 때 혹은 사진이 들어가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면 됩니다. 같은 포스터라도 사진이 들어가지 않고 직접 그린 이미지로만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러스트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토샵은 이미지 외에 로고나 캐릭터를 만들기에는 매우 불편한 프로그램이거든요. 포토샵이 편한 사람들은 로고나 캐릭터를 만든 후 포토샵에 옮겨서 포스터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작업물에 로고나 캐릭터가 들어가면 완성도가 올라가니까 필요한 것만 일러스트에서 만들고 익숙한 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비트맵과 벡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에서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에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비트맵 방식부터 설명해 보자면, 비트맵은 작은 정사각형의 픽셀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사진을 끊임없이 확대하면 모자이크처럼 나오게 되고요. 작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교한 사진 작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미지를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화질이 깨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벡터입니다. 벡터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컬러 구현이 선명, 깨끗하고 크기 조절이 자유로워 아무리 사이즈를 줄이고 늘려도 해상도가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트맵처럼 사진적으로 이미지를 보정하고 편집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RGB와 CMYK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GB는 빨간색 레드, 초록색 그린, 파란색 블루를 조합해 디지털 영상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컬러는 빛의 삼원색으로 섞일수록 밝아지는 특징이 있고, 빛은 섞일수록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색을 혼합할수록 밝아지는 것을 가산혼합이라고 합니다. 이 RGB는 인쇄용이 아닌 외배 환경에서 쓰입니다. CMYK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 이 세 가지 색의 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블랙 컬러까지 더해져 최종적으로 CMYK라는 명칭이 정해진 것이죠. 물감 혹은 잉크를 기반으로 하는 삼원색으로 색 구현 체계 중 잉크 체계를 의미하며 주로 인쇄 영역에 사용됩니다. 색상 값이 올라갈 때마다 색은 더 어두워지고 결국 모든 색을 섞게 되면 검은색이 되는데, 이렇게 색을 혼합할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감산혼합이라고 합니다. 인쇄물의 작업을 모르고 RGB로 하고 인쇄했을 때 인쇄물의 색감이 모니터로 보던 색상과 굉장히 다른 컬러로 인쇄될 확률이 높습니다. RGB로 작업하던 모니터 속 이미지의 색감보다 훨씬 탁하게 인쇄됩니다. RGB와 CMYK는 직접 작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의 색감 차이가 조금 분명하기 때문에 미리 잘 설정을 해두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작업물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이미지는 RGB, 인쇄용 이미지는 CMYK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우선 펜툴은 일러스트의 정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선을 찍어내기도 하고 혹은 곡선을 찍어내기도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기 왼쪽의 색상 피커에서 칠과 선, 색을 설정해서 색칠이 되어서 나오는 모양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일러스트의 가장 기본적 도구이지만 어쩌면 다루기 까다로워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펜툴을 연습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충 세로 만들기로 대지를 만들어 줄게요. 대지는 포토샵에서 새로 만들기 한 창과 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도형 도구로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리면 이렇게 정원이 뜹니다. 여기서 색상 피커에서 색상도 바꿔주고요. 선 색깔은 아예 안 뜨게 투명하게 해볼게요. 아예 없음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원을 펜툴로 따라 그려줄 거예요. 대충 자신이 그리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펜툴을 선택해줍니다. 얘를 설정이 지금 그 도형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색칠이 되면서 그려지지 않도록 색상 피커에서 칠은 아무 색이 안 뜨게 없음으로 바꿔주고 선 색만 검은색 정도로 잘 보이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가운데를 한번 더 찍어볼게요. 그리고 한 요쯤 와서 찍어주고 이렇게 잡아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게 길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어서 계속 그려도 되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길다랗게 만들어지는 오른쪽에 저 핸들을 한번 없애면서 해볼 건데 먼저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여기 가운데 점을 고정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핸들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그려볼게요. 최대한 이 원에 잘 맞게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해야 아마 큰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Alt 누르고 고정점에 눌러주고 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Alt 누르면서 없애주고 클릭해서 찍어주고 Alt 누르면서 없애주고 또 점을 찍어주고 Alt 누르고 없애주고 마지막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는 Alt를 굳이 눌러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죠. 왼쪽에 선택 도구를 누르면 이렇게 검은색의 테두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파란색 원에 눈을 꺼보면 또 이렇게 검은색의 원이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펜툴로는 이렇게 원처럼 부드러운 선을 작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별처럼 직선을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까처럼 색깔 대충 해주고 그리고 윤곽선은 안 뜨게 해준 다음에 펜툴로 하나씩 점을 한번 찍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펜툴에 설정을 잘 설정해주고요.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주고 하나씩 찍어볼게요. 직선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포토샵으로 치면 다각형 올가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펜툴은 일러스트에서도 잘 쓰이고 포토샵에서도 잘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또 이게 기능이 두 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일러스트에서 잘 공부를 해서 일러스트에서도 써먹고 포토샵에도 잘 써먹을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브 페인트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고요. 얘는 색칠을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밑에 요거를 위에 것처럼 색칠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이 안 보이면 여기 밑에 점점점 누르면 이렇게 모든 도구들이 뜨거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있으니까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라이브 페인트 통 얘를 이렇게 끌어서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 페인트 브러쉬 도구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도구예요. 이런 식으로 곡선을 알아서 자기가 잘 잡아주는 건데 대충 뭐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저는 미역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끝에가 끊어지지 않게 다시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나게 해서 끝점이 이런 식으로 미역을 하나 그려줬어요. 선택 도구로 얘를 전체로 선택을 해줍니다.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선 하나하나가 레이어로 이제 되기 때문에 얘를 전체로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전체 선택이 되면 오브젝트 밑에 라이브 페인트 만들기 버튼 누르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창이 떠도 놀라지 마세요. 자, 이게 선이 얇기가 조금 얇아졌어요. 이게 브러쉬로 그려서 그런 건데 얘를 속성에 가면은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를 아까처럼 조금 두껍게 해줘서 해준 다음에 뭐 이런 건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 라이브 페인트 통 누르고 색깔을 설정해 줄 건데 선의 색깔은 없음으로 하고 이 칠의 색깔을 대충 미역 색깔로 해볼게요. 확인 누르고 라이브 페인트 통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죠. 이런 식으로 그냥 색칠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토샵의 페인트 도구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 라이브 페인트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들 단계가 하나가 더 있다는 점만 다르고요. 그럼 이거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이 동그라미 얘를 똑같이 아까처럼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레이어 창에서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를 하나 탁 누르면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얘들은 그 일러스트는 선 하나하나가 레이어라 했죠. 아까처럼 라이브 페인트 만들기 눌러주시고 여기 눈을 제가 브러쉬로 눈동자를 브러쉬로 그려가지고 또 얘만 얇아졌어요. 얘네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다시 속성으로 가서 획을 3포인트 정도 비슷하게 요거는 여러분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라이브 페인트 통 도구로 색칠을 한번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아까처럼 선 색깔은 없음. 이 칠의 색깔을 대충 주황 색깔에 아주 주황 말고 약간 애매한 주황으로 해서 색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색깔도 역시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볼따구는 약간 이런 짙은 핑크, 그리고 눈동자는 살짝 푸른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주시고 눈썹은 뭐 이런 차콜색 해주시고 비슷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윤곽선의 색깔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라이브 페인트 기능으로 라이브 페인트 통 기능으로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냥 예선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티가 별로 안 나네요. 조금 더 밝은 걸로 해볼게요. 좀 밝은 남색? 이런 게 약간 요즘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라이브 페인트 통도 잘 사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될 것 같아요.